안녕하세요. 저는 해군에 입대해서 트루먼쇼 경험하고 제대한 썰 풀었던 연구원입니다. 요즘 계속 야근에 찌들어 있다 보니 다음 편이 좀 늦었네요. 닭설하고 바로 풀게요. 어느 수준까지 썰을 풀어야 될지 생각하다가 국방부에서 전화 올 것 같아서 자세하게 썰을 풀지는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야기해드리자면, 해군에는 1급함 커다란 배를 일정한 주기로 돌아가면서 해외 파병, 림팩 훈련, 순항 훈련을 나가곤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하와이에서 진행하는 림팩 훈련에 나가게 되었죠. 한국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출발하여 하와이까지 몇천 마일을 바닷길로 달려 도착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하와이를 오는 동안 생각보다 많이 지루하지만은 않았죠. 가는 길에 당직을 설 때마다 한 면을 꽉 채운 돌고래 떼도 보고 날치 떼도 보고 그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날치들의 날개를 보면서 도착을 했습니다. 하와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한민국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나와서 쭉 태평양으로 쭉 가다 보면 이 반구 내에 땅이 하나도 없는데 한 가운데에 꼭지처럼 딱 올라와 있는 땅, 요게 하와이입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라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 보통은 해외에 도착하면은 여기가 해외인가? 아닌가? 생각이 들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아! 왔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와이는 근데 근처 도착하자마자 와! 여기는 완전 해외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다가 너무나도 이국적이고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그 어느 때보다 눈이 즐거운 상태로 입항을 했죠. 도착하자마자 일종의 투어 같은 개념으로 하와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하와이 온 곳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첫날 저녁이 되었고, 그날부터 미국군처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와는 다르게 타국 군에게 이미지 관리를 하려는 것인지 개인정비 시간이 되자마자 밖으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유학파 마투임과 함께 선임과 함께 이렇게 해서 하와이 오는 동안 림팩을 다녀왔던 부사관들에게 그렇게 귀에 피가 나도록 들은 미군들의 PX에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군복도 벗지 않고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우리가 내린 그곳, 넥스 카케어 센터? 우리는 분명 한국에 있는 PX를 생각하고 내렸는데 웬만한 코스트코보다 큰 대형 매장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잘못된 곳에 온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찰나에 함내에 같이 근무하는 부사관분을 보게 되었고, 아, 우리가 제대로 왔구나라는 안도감과 함께 천조국 군인 복지를 진심으로 감탄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코스트코만 하다고 PX가? 시설은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는 마트였고요. 아니, 그냥 군인판 스타필드 같은 거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식당부터 옷, 명품 시계, 각종 양주 등등 없는 거 없이 전부 다 팔고 있었고, 심지어 더 놀란 건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순 없지만 면세에 엄청난 할인율까지 별천지였습니다. 그렇게 첫날부터 선우임과 엄청난 과소비를 하고 카트에 물건을 잔뜩 담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보니 부대 복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산한 곳 앞으로 다가가니 우리는 멘붕이었죠. 저는 마트 줄이 그렇게 긴 건 처음 봤습니다. 한 줄당 평균 20명씩 서 있더라고요. 와, 조졌다. 누구랄 것도 없이 이 말만 나왔습니다. 복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20명 줄 서 있으면 어떡해? 그 순간 우리가 선 줄 맨 앞에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헤이! 유학파 후임에게 물어보니 여긴 군인들을 위한 마트고 우리는 군 가족들이다. 너희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싶다. 헌신에 감사한다. 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듣던 Thank you for your service였습니다. 그러자 그 누구 할 거 없이 서있던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이 쫙 길을 내줬고 우리가 가장 먼저 계산을 하게 되었죠. 뭔가 누구랄 것도 없이 가슴속에 뜨거운 것이 확 끓어오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뽕에 취한 채로 계산을 마치고 짐을 들고 출발하려는데 극심한 뽕에 취한 최고참이 차렷! 을 외쳤고 연습한 것처럼 도열하고 경례! 필승! 하고 외쳤습니다. 선임의 감사함을 경례로 보답하고 싶었다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오글거려서 손발이 없어질 것 같은데 그 순간에는 경례하면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첫날부터 하와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죠. 아니, 그 맨 앞에 있던 분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야, 뭐야, 미군 아니었나 본데? 우리나라 애들 아닌가 봐. 다음 일정부터는 그렇게 불편해하면서 사복을 입고 싶어하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할 것 없이 군복을 입고 외부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다음날
진주만 공습 당시에 침몰한 전함들이 그대로 바다에 잠겨있는 애리조나 추모공원에 가게 되었죠. 설명을 들어보니 당시 침몰했던 전함과 시신을 인양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 우리나라 전쟁 영웅들을 모셔놓은 현충원 같은 추모공원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애리조나 추모공원을 관람하는 도중에 매표소 앞에서 다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당연히도 가장 먼저 입장권을 끊을 수 있도록 모두가 양보해주더라고요. 그렇게 또 군인이라는 뽕을 느끼니 괜시리 걸음걸이도 그렇고 일부러 더 오하요를 맞추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주변에 있는 군 역사에 관련된 박물관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야, 멋있긴 하다. 겁나 크네. 사람이 요 난간만 하겠죠? 선우님들과 시끌벅적 떠들고 쭉 둘러보며 신기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모두 같은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떤 유리관 안에 우리와 똑같은 옷을 입은 마네킹이 들어있었고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보인 글자는 월드워 2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군이 2차 세계대전에 입고 있던 군복, 우리가 실제로 입고 다니고 있던 것이었죠.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신기하게 보는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벤트를 하듯 유리관 안에 있던 마네킹이 살아서 밖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부대 밖을 나갈 때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절대 군복을 입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입니다. 우리나라 해군들이 입는 옷이요. 주말마다 주어지는 자유시간의 한국인 특성을 통해 이미 하와이 웬만한 곳을 다 가보니 슬슬 돌아다니기 귀찮아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당시 친했던 후임과 역내의 서브웨이와 맥도날드를 점심으로 먹고 거의 공짜인 볼링장에 가거나 수영장에 가서 누워있는 등 어느덧 하와이 군인 생활에 벌써 익숙해져 있었죠. 그렇게 무료함을 느끼다가 N주차 유학파 후임과 이상한 상상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특히 여행객이 많이 가지 않는 찐 로컬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약간 이상한 성질을 갖고 있었는데, 야 땡땡아, 너 미국에서 오래 살았었지? 미국에서 약간 로컬이나 좀 할렘 같은 곳은 어디냐? 할렘이나 로컬은 뭐 많기는 한데 제가 제일 그렇다고 느낀다는 차이나타운입니다.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헐리 쉣, 가보자. 싫습니다. 갔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래도 해외 왔는데 근데 가봐야지 얻어가는 게 있지 않겠어? 내가 밥 사고 택시비랑 그런 거 다 낼 테니까 넌 위험한 상황에서 통역만 해줘. 진짜 위험한데 그럼 수병님이 다 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둘이 사복을 입고 부대를 빠져나와서 택시를 탔죠. 후임이 뭐라 말하자 택시기사가 별 의심 없이 저희를 데려다 줬습니다. 그렇게 전혀 차이나타운 같지 않은 곳에 우리를 내려주고 삥 하고 돌아갔고 바짝 긴장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근데 여기 차이나타운 맞아? 너무 평화로운데? 여기는 당연히 그렇죠. 골목에나 시장 같은 데 가면 개 무섭습니다. 에이, 뭐 별거 없네 하면서 후임에게 꿍치렁꿍치렁거리고 있는데, 그럼 진짜 골목 같은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하고 후임은 앞서 어디론가 들어가기 시작했죠. 여러 골목을 지나 시장처럼 생긴 곳에 도착하니 후임 말이 맞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이나 밤도 아닌데 화장을 진하게 하고 엄청 짧고 반짝거리는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여성분들이 돌아다녔고, 제가 담배를 피지만 생전 처음 맡아보는 담배 찌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로컬 분위기를 물씬 느끼고 있던 그때 길거리에 앉아서 담배를 피는 고등학생 같은 남자애가 저에게 중국말로 뭐라고 말을 걸더라고요. 못 알아듣겠다는 제스처하니까 영어를 하더라고요. 얘가 여기 로컬이라고 좀 소개해준다고 담배를 좀 사달라는데요. 후임이 대화를 하더니 저에게 말했죠. 개소리야. 야, 돌아가자, 무섭다 이제. 그러나 후임이 미국에서 노숙자 같은 사람들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어 큰 길 위주로 다니면 괜찮을 것 같다고 가보자고 설득했고, 저는 설득당해버려서 근처 상점에서 담배 2갑을 사서 줬죠. 그때 당시에 미국 담배가 한 갑에 12,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중국 어린아이의 투어가 시작되었고,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할 곳 없는 곳을 데리고 다니더니 나중에는 같은 곳을 뱅뱅 도는 느낌. 야, 이 새끼 지금 똑같은 데 도는 것 같은데?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자, 무섭다. 후임이 이제 다 둘러본 것 같다고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얘가 갑자기 진짜 가볼 때가 있으니까 설득하더니 막 점점 화를 내고 협박 비슷하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더 무서워져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도망갈 수 있는 택시를 찾고 있었죠. 그런데 진짜 그런 곳이 위험한 이유가 그 안에 돌아다니는 택시가 정말 한 대도 없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냥 튀자. 내가 사인 주면 그냥 뛰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고 여기서 진짜 잡히면 큰일 난다는 생각이, 해외에서 사고치면 진짜 조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후임에게 눈으로 사인을 주고 저도 모르게 뛰어! 하고 외치고 미친듯이 달리기 시작했죠. 후임도 긴장하고 있던 나머지 미친 반응 속도로 저랑 거의 동시에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후임과 저는 공포에 질려서 으아! 졌다 뛰어! 외치면서 큰 길 쪽으로 미친듯이 내달렸죠. 뒤에 돌아보니 그 중국인 아이가 미친듯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인생에서 그런 공포는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군인이었는지 목숨이 위협보다는 잡히면 부대에 들어가서 인생이 조진다는 생각이 더 컸죠. 그렇게 큰 길로 나와서 길에 서 있는 택시를 보고 미친듯이 달려가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이 미친 안 열리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위험한 동네에서는 가끔 문을 잠궈두고 있는 택시들도 있다고 하네요. 아마 후임이랑 제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면서 뛰어오는 걸 보고 미리 잠근 것 같다는 게 저와 후임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애는 우리 앞으로 금세 쫓아가고 후임이 영어로 Fucking we are Navy! Don't touch me! 를 미친듯이 외쳤고 저는 그냥 개 멘붕인 상태. 그럼 그 애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후임에게 쑥 내밀고 저는 큰일 났다 엿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손을 보니 어디서 많이 본 여권이 들려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하고서 얘기를 들어보니 뛰기 시작한 순간에 후임 주머니에 여권이 떨어졌고 그 아이가 그걸 주워주기 위해서 미친듯이 쫓아갔던 겁니다. 너무나도 천사 같은 친구. 그 순간 미친듯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죠. 여차저차 이야기를 잘해서 고맙다며 우리는 담배 2갑을 더 사주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 야 미친 너는 거기서 버킹 위아 네이비가 뭐냐 버킹 위아 네이비가. 그렇게 땀에 미친듯이 젖어서 정신과 마음이 흐리멍텅해져서 복귀하였답니다. 라고 연구원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요 모자 있는 거 요 모자 왜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거꾸로 뒤집으면은 여기 턱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생겼지? 물에 띄우는 건가요? 빗물 받아 먹는 거예요? 어둠의 땡모단님께서 올려주신 글이네요. 주의! 이 썰은 제가 친구한테 들은 썰이라 약간의 MSG가 가미되었습니다. 저는 군 사령부 직할 방공부대에서 발칸 운용병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때는 우리 부대가 발칸 대공사격 나가기 2주 전이었는데 저희 부대 소령이 진급에 미친 사람이어서 발칸 대공사격 랭킹에 모든 걸 올인해서 맨날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일과하다가 근무서다가 대공사격 훈련으로 모든 병사들이 지쳐가던 중에 후임 중 관심병사 비슷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타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하기도 귀찮고 해서 한번 타보라고 하고 잠깐 쉬고 있었는데 채공 훈련 시키고 관측소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해가지고 받아보니까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야 이 개! 지금 발칸 타고 있는 당장 끌어내려 이 개! 라고 소리를 치시며 당장 발칸에 타있는 끌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발칸에 타면 자동차 엑셀처럼 아래에 페달이 있는데 이걸 밟으면 표적 거리를 측정하고 추적하는 걸 보정해주는 전자파 빔이 나갑니다. 여기 이게 삐삐삐삐삐삐 거리면서 전자파 빔이 나가가지고 걔가 표적이 얼마나 거리에 있는지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거를 측정하고 계산하는 그게 빔이 나가는구나. 그런데 이 후임 가 발칸 타고 놀 때 마침 상공에 헬기 지나가고 있으니까 심심해서 발칸으로 겨누고 있다가 이 패드를 누른 거죠. 참고로 빔을 맞으면 헬기에서는 락온 됐다고 헬기 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경고. 락온 경고. 락온 락온 경고 오면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그 후임 때문에 한바탕 난리 났었고 30분 뒤에 군 사령부에서 방공과장 대령이 와서 그 후임을 개털어버리고 진급의 적신호가 온 중대장은 그 후임 휴가를 5일을 잘라버리고 군장 뺑뺑이를 돌렸죠. 그 대공이나 비행 그런 쪽은 군대에 있으면서 그쪽 보직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잘 모르는 얘기들이라 신기한 얘기네. 아마도 헬기 날아가고 있는 거 보통 우리나라에서 군부대 위로 지나다니고 이런 헬기들은 대부분 그 군용 헬기니까 그 사단장급들이 헬기 타고 다녀요. 만약에 사단에 사단장님 오신다 그러면은 사장님 저기 어디 뭐 용인 뭐 저기 뭐 대전 이런 데서 골프 치시다가 헬기 배차낸 다음에 헬기 타고 오신 다음에 그 사단장님 오늘 뭐뭐 훈련소 오늘 뭐 그 저거 있습니다. 퇴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 그런 퇴소식까지 내가 가야 되냐? 상장 하나 써줄 테니까 그 밑에 자네가 가 작전과장이 가 하고서 사단장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사인해가지고 상장 이렇게 만들어서 주면은 그 상장 이제 그 대대장급이 막 대령, 중령 이런 애들이 서류 끼고서 막 와가지고 자 경례받고 자 사단장 대리로 드린다. 사단장님 오신다 그러면 내가 사단에서 훈련 받았거든. 17사에서 사단장이 그날 온대. 훈시한다고 온다 그랬어. 이 사람이 웃긴 게 퇴소 때는 안 오고 훈시 때는 오는 거는 뭐야? 말하고 싶어서 오나봐. 여튼 훈시한다고 왔는데 나는 그때 감기 걸려있는 상태라 상기도 감염 때문에 감기 걸려있는 상태라 기침하는 인원들 전부 다 내무실에다 짱 박아놨거든.
갑자기 창문이 그래서 막 울려. 뭐 헬기가 얼마나 가까이 왔으면 이렇게 울리냐. 그 사단 헬기장 있는데 거기에 내리는데도 하고 느껴져. 헬기가 내리고. 그 훈련 제가 그 수송부에 있으면서 훈련 지원들 많이 나가거든요. 이제 일반 보병들이 물자를 전부 싣고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없으니까 그 차량을 임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수송대 그 경자대라고 하는데 그런 자동차만 있는 그런 수백 대가 있거든. 자동차만 200~300대씩 있어. 그냥 택배 회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전화해. 그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할 건데 그때 스케줄 괜찮으세요? 우리 잠깐만 스케줄 좀 볼게요. 괜찮아요. 그때 뭐 어떻게 지원해드릴까요? 그러면은 그때 그러면은 좀 배달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해서 배달해드릴게요. 그러고서 가가지고 애들 태우고서 물자 실어가지고 배달해주는 거야. 그치 거의 렌트카인데 근데 이제 두돈반이라고 하는 엄청 큰 트럭을 한 30~40대씩 운영하고 다니면서 그 훈련하는 거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정말 훈련 지원 많이 나갔어. 훈련 진짜 그 조금 규모가 있다 하는 훈련들은 다 참가해서 훈련 다 실어 날아줬거든. 그거 가면은 우리도 개고생이야. 우리 그냥 어떻게 보면은 택배회사 직원이잖아. 그냥 렌트카 직원이잖아. 렌트카 직원이 그 어떤 회사에 렌트해주러 간다 그래서 그 회사의 유니폼을 입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근데 그 위에 사단장급 막 이런 애들이 우리 대대장한테 지시해. 야 니네 수송부 애들도 우리 부대인 것처럼 완전 무장하고 완전 군장하고 완전히 다 얼굴 위장하고 다 하고 해. 그러면은 졸지에 우리는 훈련도 우리 훈련도 해야 되는데 우리 훈련도 있거든? 우리는 육군이랑 훈련 똑같이 받아. 뭐 수송부는 훈련 안 받잖아. 수송부는 차 타고 다니잖아 이러는데 그건 아예 수송부에 대한 이해 개념이 없는데 그냥 차 타고 다니니까 꿀 빤다고 생각하고서 손가락질하는 나는 얘기고 훈련 다 해. 왜냐하면 200~300명 있는데 200~300명이 전부 다 주특기가 2811인데 그러면은 2811 다 수송병 깔아고서 다 누워서 손가락 빨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부대 누가 지키고 훈련 누가 하냐? 뭐 미군이 와서 해줄 거야? PMC가 와가지고 용병들이 와서 해줄 거야? 아니잖아. 우리가 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 훈련 다 해. 훈련 다 하는데 남의 훈련 가서 그 도와주는데도 우리도 완전 군장하고 우리도 가서 훈련하는 거야. 또 그 짜증났어 진짜로. 그 군생활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것 중 하나가 진짜 남의 훈련 가서 남의 훈련 도와주는데 우리 보고 전부 완전 군장하고서 완전 무장하고 차량 소산시키고 차량에다가 그물망 씌우고서 소산시킨 다음에 하래. 아니 우리 부대에서 우리 수송 부대에서 하는 훈련만큼 빡세게 해요. 그러면 막 그 무슨 플라스틱 같은 거 그런 막 대 있어. 꼬짓대 같은 거 그런 걸로 갖다가 막 위장막 막 종일 쳐 막 한두 대여야지 40~50대로 위장막을 쳐야 되는데 그 위장막도 헬기 타고 지나가면서 봐요. 또 훈련하는 거 그러고서 훈련하는 거 그 헬기 타고 지나면서 보고서 야 그 야제에다가 그렇게 위장을 해놓으면 당연히 걸리지. 산 옆에다가 붙여서 위장을 하고서 위장 끝에를 직각으로 하지 말고 약간 이렇게 숙여서 하고 그래야 된다고 막 위에서 보고가 내려왔대. 다 내리래. 진짜 앞에 있었으면 차로 갖다 쳐버리고 싶더라고 진짜. 와 진짜 우리 훈련도 아닌데 나가서 우리 훈련처럼 하고서 훈련한다니까. 그걸 군생활 내내 그래. 진짜 여러 가지야. 막 포탄을 실어 나를 때도 있고 뭐 미사일까지는 아니어도 막 포탄부터 해서 막 뭐 폭약, 기름, 사람, 특전사, 특공대 막 뭐 사단 났다. 막 갑자기 무슨 뭐 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특공대, 특전사 무조건 태우러 가야 돼. 특공대, 특전사 애들 한 번에 그렇게 돌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되게 소규모로만 움직이는 그런 부대인데 특공대 애들은 진짜 아주 걔네는 그냥 뭐 아무 때나 불러. 야 뭐 어디 뭐 지원해야 되고 뭐 어디 적어야 되니까 뭐 다 차 한 60대 가. 특공대 애들 다 쩔어 있어 막 산에서 막 힘드시죠? 그랬더니 엊그제까지 계속 야영 지금 밖에서 저거 하고 있었대. 매복하고 있었대. 걔네 매복 2주 동안 하다가 갑자기 상황 터져서 막 완전 다 썩어가지고 냄새 풀풀 나는데 차 타고서 또 가가지고 어디 뭐 막아야 된다고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경계 쓰고 있고 막 그런다니까. 특공대 애들이 내가 봤을 때 제일 불쌍해. 완전 노예야 진짜.
특공대 나온 사람 있다 그러면은 진짜 손가락 이렇게 들어줘야 돼. 내가 그 어느 때보다 내가 뭐 수색대나 뭐 저기 뭐 저런 데를 못 봐서 뭐 다른 특전사나 뭐 해병대나 이런 사람들 못 봐서 나는 모르겠고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진짜 군생활 거지같이 했다가 싶은 애들은 특공대 애들이 제일 거지같이 하더라고. 그냥 저 말 그 단어 그대로야. 워드 그대로 거지. 진짜 거지 같아. 그냥 막 다 애들 다 썩었어. 그냥 전투복도 썩고 총도 막 흙 묻어 있고 막 얼굴 막 다 위장이랑 막 돌이랑 얼굴에 막 흙이랑 진흙이랑 다 묻히고 막 귀에 여기에 막 나뭇잎 들어가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막 이러고서 그냥 막 탁차타. 그 걔네 완전 진짜 아무데나 다 가. 난 진짜 특공대 애들 그 훈련 지원 나가서 걔네 깨끗한 거 본 적이 없어. 오늘도 열심히 엘사처럼 집 앞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가서 저도 아쉽습니다. 각설하고 2016년도 6월에 저는 공군 훈련소 765기 1대대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어느 훈련병과 다를 것 없이 평일에는 훈련을 받으면서 주말에는 종교 활동을 가서 스님의 개그를 듣거나 신변정리 시간에는 마피아 신변정리 시간이 뭐예요? 신변정리? 뭐야? 개인 정비 시간인가? 신변 정리 시간은 뭐야? 신변을 정리하는 거야? 몰라. 이 공군은 다른가봐.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놀았던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사건의 발단은 유격을 받기 전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저희는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복귀해서 세면실에서 오이 비누를 사용하여 세면을 하고 왼손 파지를 하여 들어가려는 도중 웬 큰 비닐을 들고 있는 동기가 세면실에 있는 오이 비누를 수거하는 거였습니다. 띠용? 잠깐만. 해마야. 내가 먹게요. 아니 해마야, 바닥에 그 비누 좀 주워줄래? 여기. 에? 네? 비누 여기 있네. 비누 여기 있네. 주워.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형. 그래, 형수님을 생각해요. 남편 자리가 비었잖아. 저는 저거 가져가면 개인 비누 쓰고서 물기 빼기 귀찮은데라는 생각만 해야지 이게 그렇게 큰 사건을 가져올 줄은 몰랐는데 왜 걷어 비누를? 다음날 아침 6시가 되자 빠빠빠빠빠빠빠빠가 아니라 국민 기상송이 아닌 공군은 각 대대마다 대대가를 틀어줬습니다. 대대가 항상 평소마다 타타파사타와 기상전 훈련병들은 06시 15분까지 땀뜨바스땀을 하여 땀뜨바스땀을 집합할 것. 그렇게 해서 점심을 먹고 생활관에 도착했는데 군수 소대장이 전파하다 전 훈련병들 연병장으로 전체 집합. 당시 여름이었던지라 위는 체련복 아래는 군복으로 얼른 갈아입은 채로 나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군수 소대장이 하는 말이 세면실에 있는 비누 누가 다 가져갔냐? 네? 분명히 어제 다 수거가 가지 않았네? 야, 거기 떠든 훈련병들 나와! 군대 특 나다 싶으면 아무나 빨리 나가야 되는데 괜히 눈치 보면 그 줄 다 나가게 됨.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오늘 석식후까지 안 나오면 지옥을 보게 될 거야. 일과를 마치고 석식을 먹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생활관에 돌아와서 세면하고 이제 총기 수입을 하려는데 전 훈련병들 1분 내로 연병장으로 집합. 또 뭔데 하고 미친듯이 뛰어나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놈의 비누였습니다. 765기 너네 기수는 양심이 없는 기수다. 군수 소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분명 소대장이 너희한테 말했지. 오늘 석식 먹고 나서까지 안 나오면은 지옥을 보게 될 거라고. 모두 PT 대형으로 벌려. 전 훈련병들은 모두 PT 대형으로 벌리고 팔굽혀펴기 내려가 올라가 누가 올라오라 그랬어 내려가를 반복하면서 하필 바닥은 시멘트 돌이 바득바득 박혀있는 거였어요. 그러고는 PT 8번과 공중 스쿼트 그리고 팔로우 바디 같은 그냥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다 하면서 훈련병들이 그러면서 누가 소리 질러 다리 올려 비틀어. 수업시하고 1시간이 지나 군수 소대장이 다시 모이라고 해서 765기 너희는 최악의 기수다 라며 유격을 마치고 주변의 상황을 보니 옆 건강소대는 과체중 비만인 친구들이 가는 허리가 나가고 발목을 삐고 당일 1대대 부상자가 20-30명이 넘었었습니다. 이렇게 미리 유격을 미리 받고 토요일이 되었는데 점심시간쯤이었나 다시 군수소대장이 또 부르길래 또 X되나보다 하고 나갔습니다. 다 모이고 군수소대장이 하는 말이 765개 점심 맛있게 먹었나? 뭐야 왜 저래? 어제 비누가 없어져서 소대장이 훈련병들 많이 고생시켰지? 알고 보니까 조교가 비누를 수거하라 그래서 가져간 걸로 파악이 됐다. 군수 소대장이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에게 징계를 내릴 겸 3일 동안 훈련병들과 같이 밤을 보내기로 했다. 나 잠깐만 바지 좀 갈아고 입고 올게. 축축 다 젖었네. 갔냐? 목이야. 목이 너무 막. 야, 죽겠다. 물 뱅킹. 목이야.
사과하는 방식을 누구에게 배웠는지 몰라도 저희는 괜찮습니다를 외쳤지만 군수소대장은 그렇게 저희와 3일을 보냈으며 라디오 틀어주고 노래 들려주고 했음. 해당 조교는 1대대 당직을 서는 훈련병들에게 그걸 사실 나였다고 미안하다고 하였으며 저희는 우를 외치자 우 외친 애들 엎드려 해피엔딩으로 맞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건 그 조교는 왜 당일 소대장이 말을 안 했는데 소대장과 짜고 친 거였는지 우리 연맥인 거였는지 그날 당직이었는지 여러 의문이 있네요. 아니 무슨 그냥 뭐 무슨 뭐 오이비누 뭐 몇 개 갖고서 난리야? 뭐 한 톤으로 훔친 거야 뭐야? 뭐 오이비누 아니 어떤 미친 훈련병이 비누를 갖고 가고 싶어서 어디다가 담아서 그렇게 훔쳐가겠어? 기본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못한다고 그걸 훈련병들을 그렇게밖에 안 본 거지. 그러니까 아니 뭐 물건 뭐 옆에 있는 애들 거 막 팬티 훔쳐가고 막 바지 훔쳐가고 막 양말 훔쳐가고 뭐 이거야 비일비재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그러려냐 하지만 무슨 저 세면대에 있는 오이비누를 전부 싹 다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건 관물대 한번 까보면 나오는 거지. 걔네가 뭐 그걸 훈련병들이 뭐 뒤에 체단장 가서 그걸 숨겨놨겠어. 뭐 PX를 가서 PX 뒤에다가 숨겨놨겠어. 침대 밑에 놨겠어. 막 이래. 내가 장난으로 그랬어. 나 사실 일반 병사 아니야. 이랬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동기들이 진짜 다 믿어. 그치? 그냥 야 다들 내무실에 들어가. 관물대 까 그러면 관물대 한번 쓱 보고서 뭐야 비누 어디 갔어 그러면은 담당 그 소대장이던 뭐 아까 당직이었던 무슨 뭐 조교던 나와가지고 그거 제가 아까 전에 여기다 다 모아놨습니다 이러면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존내 웃긴 거는 조교는 애들 저렇게 얼차려 받고 있으면은 당연히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모았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개 사이코 네. 군수 소대장이고 나발이고 조교고 나발이고 개 쓰레기 천지네. 아니 뭐 무슨 오이비누 한 뭐 몇 개 갖고서 뭐 애들을 얼차려를 저렇게 줘? 정신 나갔구나. 야 오이비누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는 20살 중반 될 때까지 오이비누로만 씻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샴푸 살 돈이 없어서 오이비누 집에 오이비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샤워를 했는데 오이비누로 머리 감고 그 내려오는 거품으로 갖다가 몸 씻고 그러고서 물로 씻어내렸어요. 한 숟가락을 요 버터에 넣어요. 그리고 볶아줍니다. 벌써 어이가 없죠? 그래서 항상 나는 오이비누 냄새가 나서 오이비누가 난 존내 좋았는데 군대 가니까 오이비누 버리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야 오이비누 왜 버려? 그랬더니 안 닦여 막 이래요. 뭐가 안 닦여? 개잘 닦이는데 아주 각질이 다 일어날 정도인데 니네가 안 써봐서 그렇겠지 왜 버려? 자기 막 PX 가서 막 받고 있고 동기가 막 PX 가서 막 얼굴 막 세안제 사는 거야. 세안제를 왜 써? 너 화장 있냐? 그랬더니 그냥 얼굴 기름 있는 거 비누로 닦아내면 되지 뭐하러 무슨 화장한 것도 아닌데 무슨 세안제까지 써? 네, 그랬더니 이게 냄새가 좋대. 부드럽고 피부에도 좋대. 근데 그 피부에도 좋다 그러면서 세안제 쓰는 친구가 얼굴 완전 여드름 막 다 뒤집어져가지고 피부 다 뒤집어져서 빨갛게 돼서 맨날 여기 막 다 막 까말 정도로 막 피 맺혀 있고 맨날 그런 친구였어. 나는 오이비누로 맨날 씻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역설적이라 소름이 돋아서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쟤는 돈을 써가면서 얼굴을 세수를 저거 세안제를 저렇게 쓰는데 나는 오이비누 쓰는데 안 저런. 쟤는 자기 피부를 위해서 저렇게 한다 그러는데 뭐가 맞는 걸까?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나는 20대 한 중반까지도 뭐 지금이야 이제 머리가 막 빠지기 시작하니까 제르비뉴 아니야 아직 제르비뉴 아니야. 제르비뉴 여기까지 빠져야 돼. 아직 제르비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 괜찮아. 내가 괜찮다는데 왜 자꾸 머리 그 덜 빠지게 하는 그런 샴푸 쓰는 거 제외하고는 저 아직도 비누 그 아이보리 비누 써요. 몸 닦을 때 뭐 몸 세정제 뭐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그 저 뭐라 그래 이거 타올 샤워 타올 있는 데다가 그냥 아이보리 비누라고 그 거품 내 가지고 그 굳힌 비누가 있어. 되게 부드러워. 물에 엄청 잘 녹아서 몇 번 쓰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비누 있어. 되게 싸.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품 내가지고 그걸로 갖다 싹싹싹싹싹 닦고 그냥 막. 제가 피부가 타고난 거예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피부를 타고났나요? 저는 좀 좋은 피부를 타고난 것 같은데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비누 때문에
라는 소대장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국방부에다가 직접 연락.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 탄도탄 맞고 용왕 구경할 뻔했던 썰 쓴 사람입니다. 그날은 5인치 포의 사격 훈련이 있던 날. 5인치 포는 현대 위아에서 면허 생산한 국산포로 사거리 37km를 자랑하는 우리 해군의 중대형 함의 주포입니다. 참고로 포탄이 엄청 무겁죠. 사출탄이 31kg, 장약은 조금 더 가볍습니다. 탄약 작업 한번 하면은 이걸 수백 발을 옮겨야 하죠. 이날 훈련은 소형 함정이 철골로 이루어져 있는 표적을 예인하면 훈련함인 우리 함이 주포를 표적에다가 사격하는 평범하고 당연한 그냥 일반적인 훈련이었죠. 그냥 아무 일 없이 끝났다면 이 썰이 작성될 일이 없었겠죠. 아침 일찍 출항하여 1시간에서 2시간 신나게 가스터빈 엔진을 켜고 항해하여 해상 사격구역에 도착하고 총원 전투 배치 훈련! 저희는 정해진 계획대로 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5인치 한포 사격 훈련. 와... 500mm? 와... 한 포탄 되게 조그만 거 날라가네. 우와 개빨라 돌아가는 거. 와 이거 포탄 날아가는 거 봐. 와 어떻게 찍었냐 이런 거. 우리 해군의 5인치 포 사격 훈련 모습입니다. 포를 쏘기 시작하자 먹먹한 발사음과 함께 제가 위치한 100m가량 뒤에 한미에서도 둔탁한 충격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0분간 사격 훈련이 끝난 후 저희 배는 다시 모항으로 복귀를 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한미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잠시 뒤 저는 아주 경악할 만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거는 사격 훈련에서 표적이 아닌 표적 예인정을 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죠. 해군 함정에는 여러 개의 사격 통제 장치들이 있습니다. 바로 함교 마스트라고 하는 위를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레이더나 복합 장비들이 있는데 사격 통제 레이더, 목표 추적 레이더와 TV 영상 카메라가 달려있어서 탐색 레이더로 획득한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함포 대공 미사일의 교전 성공률을 높여주는 주요 사통 장비, 항해 레이더, 이름에도 나와있듯이 항해의 주로 사용하면 사격 통제로도 사용 가능. 윗동네에서는 일제 민수용 항해 레이더를 대한 미사일 유도로 쓰고 있습니다. 전자 광학 추적 장비, 열상, 적외선, TV 영상 카메라 등이 장착되어 있어서 다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사격 통제에도 자주 사용함. 탐색 레이더, 대공 감시용으로 사용하면서 사격 통제에도 가능하나 굳이 이걸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외선 탐지 장비, 마스트의 사각으로 4개를 장착하여 360도 감시가 가능하게 알고리즘으로 적 미사일의 화염을 추적하는 경보 가능. 사격 통제 또한 가능하니 어디까지 보조적인 기능임. 다시 썰을 풀기에 앞서 군함의 사격 절차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우선 레이더로 갔다가 적을 탐지하고 지휘관이 쏘자 그러면은 격파 사격 지시를 하고 사통 장비들 중에 적절한 방법으로 목표를 추적하고 함포와 사통 장비를 연결해서 바로 즉각 사격. 오늘의 이야기는 이 사통 장비에 대한 것입니다. 평소에 추적 레이더나 EOTS로 사격 통제를 했지만 그날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탐색 레이더를 이용해서 사격 통제를 한 것이었죠. 어차피 뭐 똑같은 사격 통제 장비 아니냐 뭐가 문제냐 하실 수 있는데 탐색 레이더는 본질적으로 사격 통제를 하기 위해 장착된 장비가 아닙니다. 탐색 레이더는 360도 회전하면서 전방 위의 표적들을 탐지할 수는 있으나 다른 말로는 360도 회전하는 레이더 특성상 연속해서 목표를 추적하지 못하고 수초에 한 번씩 추적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 기술을 말로 설명하려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눈으로 계속 주시하는 것과 360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목표를 탐지하는 것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결정적으로 탐색 레이더의 분해능은 추적 레이더보다 한참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즉, 두 개의 표적이 가까이 있으면 하나로 착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복잡한 설명은 다 했으니 처음 사격 시에는 정상적으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사용해서 함포 사격을 사격했으나 땡땡과는 탐색 레이더로도 사격 가능한지 확인할 목적으로 탐색 레이더를 사용해서 사격 요청을 하였고 지휘관 또한 이것을 수락했습니다. 이때 탐색 레이더의 분해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탓에 표적과 표전 예인정을 하나의 타깃으로 인식해 자연스럽게 레이더 반사 면적인 ICS의 더 커다란 표적 예인정으로 포신을 향했죠. 이때 만약 사통 부사관이 이를 인지했다면 당연히 사격하지 않았겠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격 통제 부사관 또한 그냥 트리거를 눌렀고 그렇게 무게 37kg의 사출탄이 아군의 표적 예인정, 그러니까 표적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배 예인정으로 발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만약에 그 사출탄이 맞았다면 이 썰랑썰레보다는 뉴스로 먼저 국민들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행히 포탄은 표적 예인정의 바로 뒤에 착탄해서 아무 일 없이 물기둥만 팍
하고 일으키고 바닷속으로 사라졌죠. 이때 표적 예인정의 함교까지 바닷물이 튀었다고 했는데 아마 사출탄이 표적 예인정을 직격했다면 300톤도 안 되는 예인정은 바닷물이 살짝 튀어서 위에 샤워하는 정도가 아닌 그대로 물속으로 수장되었을 겁니다. 5인치 사출탄은 수면에 착탄하면 물기동이 좋기 10m는 넘어가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함정에서도 분명 보일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평소 저희함 사통 부사관의 사격 실력은 표적을 직접 면중시켜서 표적이 수장돼 훈련을 중단시켜버릴 정도로 우수했지만 그날은 탐색 레이더에 떨어지는 분해능 탓인지 파도가 조금 세게 쳤던지 이유 덕분에 살짝 감가되어가지고 사격 실력이 빛나지 못해 매우 다행인 날이었습니다. 여튼 그렇게 사격을 마치고 군항에 돌아올 때 어쩌다 보니 표적 예인정과 조금 떨어져서 복귀하게 되었는데 옆에 지나쳐가던 순간에 어찌나 등이 따갑던지 미안합니다. 이 일 이후 배에는 사령부의 감찰이 떨어져서 지휘관과 사톤 직별을 탈탈 털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다친 사람은 없고 무사고였어요. 다음 이야기가 나올지는 며느리도 몰라. 우선 며느리는 결혼을 해야 나오. 콜라님께서 올려주신 신기한 해군썰 잘 들었습니다. 해군은 신기한 이야기들이 좀 많죠. 이렇게 표적이 아무래도 해군 같은 경우에는 멈춰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계속 움직이면서 쏘고 맞추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표적 예인정이라는 그 배가 표적을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 킬로미터씩 움직이면서 그거 쏘는 연습하나 봐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어떻게 저게 37km나 날아가나. 37km면 실제로 바다에서 37km면은 뭐 육안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사실 도심지에서 37km면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만약에 강남에서 37km를 찍는다 그러면 용인 정도까지네요. 용인, 광주, 화성시, 안산 그리고 인천은 바다까지고요. 인천 송도, 서울 강남에서 송도까지의 거리인데 이걸 포탄으로 날아간단 말이야?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네. 만약에 바다에서 전투가 일어났다 그러면 한 요 정도? 배 하나 떠 있으면 이만큼을 커버할 수 있는 거야? 와, 배 한 척이 커버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다고? 레전드인데? 성능이 너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서울 강남 있는 데서 쏜다 그러면은 남양주, 의정부, 양주, 고양 끝, 김포, 중앙, 용인까지 다 들어오네요. 근데 그게 맞았을 때 데미지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하네.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쳐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 한 포의 무시무시한 이런 사거리나 파괴력에 조금 놀랍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세구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역한 지 6개월 정도 된 싱싱한 예비역 1년차입니다. 저는 해군의 일반병으로 입대하여 전탄병이라는 보직으로 배를 타며 군생활을 마친 사람이에요. 전탄병이란 전파, 탐지병의 줄임말로 군함이나 육상기지에서 레이더로 주변 바다를 감시하는 보직이죠. 항해 시 레이더 앞에 앉아 주변 장애물 및 침노를 권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출신인 저는 멀고 빡세서 가기 싫었던 2함대 서해 NLL을 끼우고 있고 북한과 대치 중이라 빡셈으로 가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영화 연평해 전해로 유명한 참수리 고속정으로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배치 밟고 선임들이 배를 구경시켜줬는데 사람 사는 데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참수리의 침실이었습니다. 4층 침대를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비좁아 보였기 때문에 침대로 들어가니 높이가 너무 좁아서 낮아서 옆으로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대자로 잠을 자기 시작해서 전역한 지금도 집에서 대자로 누워서만 잠을 잡니다. 일병 때 힘든 일이 있었던 날에 저기 벽 보고 몰래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이 또한 짬을 먹으니 아늑하고 좋기만 하더라고요. 진짜네. 옆으로 누우면 끼네. 그리고 위에 선임 있으면은 옆으로 누웠을 때 침대 덜컹덜컹 거리면은 욕먹겠는데? 흔들지 마라 막 이러면서. 그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개인 공간이다 보니 정말 좋았습니다. 잠을 잘 때 3, 4층 침대에 올라가기 위해 1, 2, 3층 침대를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쇠사슬로 침대끼리 묶여있다 보니 올라갈 때마다 그 충격이 침대에 다 전해지죠. 짬칠 때는 선임들이 짜증낼까봐 정말 조심조심히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런 곳에서 계속 살진 않았고 2주는 모항의 육상생활관을 사용하고 서해 NLL 경비 뛰러 가는 2주는 배에서 지내는 방식으로 계속 로테이션 됐죠. 참수리는 내부 급수시설, 조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밥은 정박한 곳에 해군 기지에 지원 요청을 해서 밥과 반찬을 반찬통에 받아와서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거나 밥이 맛이 없거나 그마저도 바빠서 못 챙기는 날에는 부식창고에 쌓여있는 라면과 햇반 등을 먹습니다. 라면, 햇반, 냉동만두, 탄산음료, 부식은 정말 많이 들어있죠. 박스째로 쌓아두고 먹습니다.
참수리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은 죽어도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먹은 라면과 가공식품 때문에 인간 방부제가 되어 몸이 썩지 않는다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죠.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라면을 3번씩은 먹은 것 같습니다. 이런 근무 환경 속 심지어 일도 빡셌는데 2주 동안 서해 NLL 경비를 뛰러 일명 출동을 나가면 참수리 여러 척에 함께 나가서 서해 어떤 섬 근처에서 몇 척은 섬에 정박해 있고 몇 척은 바다에서 경계 임무하고 막 이러면서 교대 근무를 하는데 가람이 아닌 배가 교대 근무하는 식입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섬에 정박 중인 배도 나가서 같이 경비 임무를 하죠. 이걸 긴급 출항 혹은 긴출이라고 하는데 배의 경적 소리로 무슨 일이 생겨서 출항해야 된다는 것을 대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알립니다. 경적 소리가 빵 소리라면 일명 빵 뜬다 혹은 긴출 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 정박해 있을 때 빵거리면 사람들이 기지에서 샤워를 하던 축구를 하던 밥을 먹고 있건 빠르게 배로 다 복귀해서 출항할 준비를 단 5분 안에 해서 출항을 시작해야 됩니다. 적어도 3분 안에는 다 튀어와서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가장 많을 때는 하루에 4, 5빵까지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출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출동 중일 때는 하루에 4시간, 5시간 정도만 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끊어서요. 저희가 바빴던 이유는 3가지인데 첫 번째 중국어선, 두 번째 북한 경비정, 마지막 우리나라 어선입니다. NLL을 사이에 두고서 북한 경비정과 대치하는데 그 사이에 중국어선들이 조업을 하면서 활기를 칩니다. NLL 주변이 황금어장이라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우리나라 해역도 북한 해역도 아닌 곳에 걔네들이 고기 씨를 말리고 있죠. 심지어 우리 쪽으로도 살짝 넘어와서 조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또한 해군이 단속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고통신을 해도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경우 가까이 가서 경적을 울리는 등 위협을 하죠. 참고로 해군은 각종 무장이 배에 탑재되어 있지만 중국 어선 앞에서는 실제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로 외교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대신 해경이 가서 옆에 붙어서 중국 어선에 올라가가지고 더 패서 잡습니다. 제가 복무할 때 중국 어선 대부분이 위협하면서 올라갔지만 해경과 합동으로 납포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어선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어선 너머에는 북한 경비정이 있는데 이 경비정이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하는 게 주변 섬이나 레이더에 포착이 되면 사령부에 보고하고 바로 참수리들이 다 출동하죠. 실제로 출동해서 서로 경고사격 각만 보면서 몇 시간씩 대치하다가 끝나면 기지에 입항합니다. 입항해서 쉬고 있다가 경비정이 또 움직여서 빵 하면 진짜 죽고 싶죠. 우리나라 어선들도 진짜 정말 피곤한 존재들입니다. 고기가 잘 안 잡힌다고 NLL 위쪽으로 올라가질 않나,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방송을 해도 무시하고 그대로 들어가질 않나, 출항할 때 신고를 안 하고 출항하질 않나, 뗏목 같은 거 타고서 바다 나가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구조 요청하질 않나. 저는 전탄병이나 레이더에 잡히는 어선들 다 기록하고 입출항 관리를 했죠. 아직도 몇몇 어선들은 선명히 아직도 기억이 남네요. 뭐 그렇게 전역할 때까지 계속 배를 탔지만 상병 4, 5병부터는 배 소속지가 바뀌어서 훨씬 수월했던 남해를 지키다가 22년도 6월 무사 전역했습니다. 강한 파도가 강한 사람을 만든다고 하던가요? 당시 나이만 성인이지 어린아이 같았던 저를 열악한 환경과 거친 파도, 드센 바닷바람에 눈 따가운 햇살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반응이 좋으면 전탄병이었는데 배 운전도 하고 각종 항해술 습득한 썰, 전역하는 날까지 직접 레이더 보면서 항해하다가 저녁 8시에 위병소 나서서 전역한 썰, 패급이었는데 에이스 돼서 표창장 받은 썰, 들어가면 안 되는 부대 몰래 들어가서 사진 찍다가 중령한테 걸린 썰, 1병 6호봉에 왕고 달고 상병 2호봉 때 신병 휴가 나간 썰, 1병 6호봉 때 왕고를 달고 상병 2호봉 때 신병 휴가를 나간 건 뭐야? 1병 6호봉에 왕고를 달고 상병 2호봉 때 신병 휴가 나간 거는 좀 신박한데? 그리고 들어가면 안 되는 부대 몰래 들어가서 사진 찍다가 중령한테 걸린 썰은 무조건 올려주세요. 판단하에 국방부에다가 얘기해야 되니까. 물론 우리가 모든 군인들을 항상 생각할 때 근무지가 있고 보통 이제 태안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막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막 태양 쫙 뜨는데 GOP에서 군인들 딱 서 있는 거 이런 것들 영상 같은 거 보면서 아직 군대를 가지 않으신 분들 대부분은 모두가 산에서 그렇게 철책 앞에서 반대쪽을 바라보고서 지키고 있구나. 나라를 이렇게 지키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극히 일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군대에는 정말 많은 직종과 임무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생으로 가서 서 있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서 있는 걸 관리하는 사람, 위에서 명령 내리는 사람, 그 서 있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뭐 만드는 사람, 뭐 짓는 사람, 총 만드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전부 다 군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작은 도시 행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군대를. 우리나라 군인이 한 40만, 50만 뭐 이렇게 되는데 경기도 안양이 한 50만 명 되거든요, 인구가. 시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원 다니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공무원 같은 사람, 뭐 진짜 정비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사고 치는 사람.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보통 다 바다 말고 육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다에서 바다를 지키고 하늘에서 하늘을 지키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약간 드물게 한면이 바다로 돼 있고 이런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거의 약간 섬처럼 돼 있는데 북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섬처럼 돼 있는 나라인데 삼면의 바다를 다 지켜야 되고
비행기로 갔다가 하늘을 다 지켜야 되고 땅에서는 또 육군들이 또 땅을 다 지키고 그 모든 곳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3D로 이런 해군이나 공군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하고 그분들께도 고마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마음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 원래 다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대충 어느 정도 알고 있으셨겠지만 상기시키기 위해 한번 다시 말씀드려봤습니다. 잔소리 같았나요? 평소에 유튜브를 통해서 개보건님 썰렁썰레를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예요. 남들처럼 스펙타클하고 군생활은 하지 않았지만 군생활 꿀빤거로는 육군 상위 1% 정도에 들어가는 부대가 반갈 중 날 뻔한 적이 있어서 이거 정도만 한번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썰을 한번 풀어봅니다. 저는 땡땡사단 해안감시 레이더병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육군이 웬 레이더병이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해안은 육군이 레이더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총수로 입대했는데 TO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레이더병으로 차출되었고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레이더 부대로 배정받았을 때 훈련소에서 해안 부대들이 빡세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가보니 이건 뭐 그냥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육군 상위 1% 정도에 들어가는 부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당시 부대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무. 저희는 365일 24시간 감시하는 감시 부대이기 때문에 훈련, 사격, 경계, 불침번 모든 것이 면제였습니다. 근무는 의자에 앉아서 감시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마저도 잦은 교대로 실제 근무는 적은 편이었죠. 단점이라면 휴일과 주말이 없고 밤을 새야 되는 것인데 그마저도 오침을 주었기에 큰 불만이 있진 않았습니다. 다만 휴일에도 똑같은 일상이 계속 반복되니 정신적으로 좀 지치는 건 존재했죠. 이게 주말에 쉬지 못하는 거 약간 에러네. 두 번째, 환경. 제가 속해 있던 사단은 후방부대였기 때문에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사단 연대 대대까지 모두 구막사를 쓰던 곳이었고 연대는 이런 곳에서 살 바에는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설이 완전 쓰레기였죠. 반면 레이더가 있던 소초는 전방으로 취급하여 신막사에 무료 노래방, 건조기, 비대가 있던 부대였습니다. 또 부대 특성상 대대와 떨어진 소초였기 때문에 가사관들밖에 없었고 이들은 근무와 생활에 많은 편의를 봐주었죠. 취사장과 식재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저희는 그걸로 라면에 계란, 콩나물을 넣어 끓여 먹거나 온갖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또 저희는 부대 복귀를 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갖 비인가 물품부터 사제, 식재료까지 사올 수 있었고 간부들도 그걸 보고는 별말하지 않고 묵인하였으며 묵인할 수 없는 물품들도 택배를 부대 및 민간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보냈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 나가서 다 갖고 들어오는 반입할 수 있었죠. 한 번은 한우를 배달시켜서 부대에서 구워 먹기도 했습니다. 이게 군대니? 세 번째, 휴가. 저희 부대는 휴가가 크게 4개 정도로 구분되었습니다. 격오지, 위로 휴가, 해안 감시로 받는 휴가, 정기 휴가, 포상 휴가, 격오지 위로 휴가와 해안 감시로 받는 휴가는 부대마다 좀 달랐는데 저희 부대는 격오지 1일, 해안 감시 2일, 매달 3일씩 꼬박꼬박 휴가가 들어왔죠. 신병 위로 휴가에 정기 휴가에 포상 합쳐서 보통 육군의 2배가 넘는 평균 100일 정도의 휴가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편한 환경이 있다 해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이 미친 선임놈들이 휴가를 가라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대에서는 정기 휴가와 포상 휴가 경우 신경 써서 체크를 하였지만 격오지 위로 휴가와 해안 감시 포상을 체크하진 않는 것을 노려 꾸준히하게 가라를 쳐서 평균 120일에서 많으면 150일가량의 휴가를 나가는 것이 제 위와 위 선임 라인까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온 오래된 전통이었죠. 이 정도로 휴가를 많이 쓰면 간부들이 눈치를 챘을 거라고 하지만 간부들은 저희가 휴가를 얼마나 나가든 말든 관심이 전혀 없었고 선임들도 본인들이 받은 포상 숫자만큼 휴가를 갈아쳤는데 예를 들면 15일에서 18일 정도면 150일가량 나가고 포상 휴가가 5에서 10일 정도 되면 120에서 130 정도 나가는, 설사 간부가 눈치를 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포상이 많아서 이렇게 나간다고 둘러대는 식으로 일을 유지했죠. 말년 선임들은 기본 10, 15, 15, 15, 15, 15 연속 휴가를 나갔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간부들에게 걸리지는 않았지만 분대의 몇몇 선임들은 양심의 이유로 가라를 전혀 치지 않았고 이들은 동기들이 휴가를 갈아친 이후 이를 모조리 간부에게 보고하였고 당시 부대 인원 절반 이상이 휴가를 갈아친 것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짬찌 시절이라 휴가를 가라를 칠 수도 없었기에 걸리지는 않았죠. 이를 보고받은 대대장은 이를 사단에 보고하고 모두 교도소에 보내겠다고 미친듯이 화를 냈고 실제로 부대를 완전 반갈죽하려고 하셨지만 당시 저희 기지장이 대대장보다 짬이 높아 이를 묻어버렸습니다.
당시 대대장 말에 의하면 기지장이 기지원들을 위해서 빌고 빌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지장만 감봉받고 병사들은 영창, 휴가 잘리는 거 없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엔딩으로 끝났죠. 저는 선임들이 다 날아가서 행복한 군생활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 당나라 레이더 부대의 썰이었어요. 많은 그런 직별과 직종과 하는 일들이 나눠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썰을 보면은 군대 편하네. 군대 저기서 완전 갈아치고 저렇게 해서 150일 동안 휴가 나오면은 저거 무슨 휴가 아니야? 분필인 사람들 대우해주면은 우리만 손해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부대가 수십, 수백, 수천 개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40만 명이 있는데 40만 명보다 더 있겠죠. 군 관련돼 있는 사람부터 해서 다 한다 그러면 본인이 40만 명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수도권에 있는 위성도시들이 인구가 한 4, 50만씩 돼요. 도시 하나에 있는 인구가. 근데 그 도시 하나에 있는 인구만큼의 자원이 전 국토에 퍼져서 이 나라를 지킨다고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져서 어떤 사람들은 10명이서 근무하고 어떤 사람들은 50명이서 근무하고 어떤 사람들은 150명이서 근무하고 어떤 사람은 4명이서 근무하고 이런 다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군 생활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지금 이 썰에 나온 것처럼 저렇게 가짜로 허위 문서를 조작해서 휴가를 억지로 나가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당연히 잘못된 방법으로 군 생활을 했던 거고 또 군대라는 곳이 물론 불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면은 그 나라를 지키는 행위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경계 근무에 임무가 내려졌다든지 아니면 뭐 훈련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지금 말한 대로 뭐 레이더 감시를 끝까지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라를 지키는데 최선 다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군 생활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지내는 그 뒤에서 군 생활들 모든 것들이 전반적으로 하나의 기강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뒤에 일을 열심히 했고 푹 쉬는 건 좋지만 일을 열심히 했는데 푹 쉬는 게 군대 내부 규정을 모조리 다 씹어버리면서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이러면서 일상생활하듯이 그렇게 살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근무 쓰는 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기강이 아주 해이해졌고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군인들도 생활 환경을 조금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빡세게 일을 했으면 더 푹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식으로 군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군 생활을 하면 지금 뭐 레이더병으로서의 임무를 정확하게 잘 해냈다고 보기가 힘들게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휴가를 더 많이 나가고 싶고 외부에 많이 돌아다니고 싶고 군대에 가서 뭐 한 달에 아니면 2달에 한 번씩 휴가를 나오고 싶고 뭐 그런 분들은 육군을 가지 마세요. 만약에 본인이 군대에 가서도 자유를 갈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육군 가서 이런 미친 짓 하거나 혹은 깨알옷 짓 해가지고 괜히 그린 캠프 갔다가 뭐 저녁 대기하고 그래서 불명예 저녁하고 그러지 마시고 공군 가세요. 평상시에 개보건님의 유튜브를 즐겨보는 유튜브 구독자 겸 출근 때문에 생방송을 시청하진 못하지만 주말에는 그래도 생방송을 챙겨보려고 하는 시청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재밌는 건 아니고 진짜 한국군 역대급 사건의 현장에 있을 뻔했던 이야기예요. 저는 기무부대 운전병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5월 군번인 제가 일병 진급을 앞두고 있던 10월이었습니다. 당시 GOP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저는 사단 내 기무부대 사무실에서 언제나처럼 운행 대기를 하고 있었고 기무부대는 일반 운전병처럼 배차가 나오는 게 아닌 간부가 가자고 하면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아, 야 가자! 이러면 가는 거구나. 아무튼 6시도 지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평상시 쾌남이었던 중사님이 다급하고 불안한 얼굴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야 땡땡아, GOP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준비하고 바로 가자. 이병 땡땡땡 알겠습니다. GOP 운전병은 연대에서 대기하다가 GOP를 일상적으로 가는 게 직책이었고 전 그냥 평상시처럼 가나보다 했지만 간부의 표정이랑 평상시 너무나 달라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사님이랑 평상시 운행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날은 얼굴도 굳으시고 말씀이 하나도 없으셔서 가는 내내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고 짬찌인 저도 무슨 일이 생겼구나 직감했죠. 땡땡땡 중사님, 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땡땡 전선에서 민간인이 철책을 뚫고 월북을 했대. 지금 그래서 우리 사단에서 확인하러 가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분위기가 워낙 심각해져서 더 이상 물어볼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근데 느낌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철책을 뚫고 월북했다는 건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건 사고라는 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왜 우리 사단인지를 모르고 가는 거지? 였습니다. 기후부대는 부대 내 사건 사고가 올라오면 가장 먼저 보고가 되는 곳 중 하나고 철책이 뚫렸으면 당연히 해당 지점으로 보고가 돼야 정상인데 위치도 불분명한 전선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걸 확인하러 가야 된다는 건지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뭔가 신뢰할 만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제보가 두리뭉실해서 확인하러 가는 거구나 하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대에서 GOP까지는 1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리였고 해가 지고 있는 시간에 평상시보다 더 조용하고 무거운 분위기라 기분도 다운되고 뭔가 싱숭생숭했죠. 되게 숨막혔나 보다. 아무튼 그렇게 도착한 GOP 소초. 중사님은 바로 대장님을 만나러 가시고 저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진 GOP에서 그렇게 몇 시간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중사님이 안도하신 표정으로 야 내려가자 옆사단이래 진짜 다행이다 하고 복귀했습니다. 중사님이 두리뭉실하게 땡땡 전선이라고 말한 건 역시 제 생각대로 제보가 맞았었고 그 제보자는 무려 북한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은 2009년 10월 22사단 민간인 월북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한국군 역대급 사건이었던 이유는 북한이 동부전선에서 민간이 넘어왔다고 방송하기 전까지 한국군 전체에서 철책이 뚫린지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 22사단은 사단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간부가 다 갈려나가고 한동안 부대 내에 말도 안 되는 복무 형태로 병사들을 갈아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부처주야 고생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후배분들 항상 고맙습니다. 보고님도 수고하세요. 진짜야? 내가 찾아봐야 되겠어. 지휘관 5명이 보직 해임 당했네 이때.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다 잘렸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뭐 북한을 뭐 좋아하고 이래서 월북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난파 간첩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야 누가 북한 올라가고 싶어해? 대한민국에서 무슨 인터넷 끊겼냐? 누가 북한을 가고 싶어해? 저 민간인 아니야. 저 뒤 조사해보면은 난파 간첩일 가능성이 커 내가 봤을 때. 여튼 북한 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한 그런 전술들을 많이 써서 그냥 휘둘리고 다 그냥 믿고 막 민간인이구나 민간인이 올라왔구나 막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거 다 개뻥이고 날조고 걔네들이 만들어낸 그냥 허구구 드라마지. 그거 보고서 막 진짜로 그런 생각 갖는 사람 진짜 0.0000001%도 없겠지만 누가 철책을 끊고서 그거 북한에 올라가고 싶어 하냐? 개소리지. 근데 그 철책이 끊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는 좀 문제가 있네. 그럼 뭐하러 최전방에서 철책 근무를 하나? 그걸 왜 못 찾았어? 나 부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06군번인데 저도 부대에서 동초 돌고 그럴 때 최전방은 아니지만 후방인데도 불구하고 철책 손으로 위아래 다 땡기면서 괜찮으면 표말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말 색깔 바꿔놓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동초하니까 생각난다. 내 옛날에 분대장일 때 야간에 당직사관 쓰면은 여기다가 완장 차고서 당직부사관 하잖아요. 그러면서 애들 동초 돌고 그럴 때 끌고서 이제 동초 같이 이렇게 돌아주고 그러는 거 하거든요. 근데 보통 낮에는 동초를 다 돌아. 낮에는 동초를 다 도는데 저녁에는 동초를 안 돌고 다이렉트로 그냥 투입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지들이 귀찮을 때. 야, 가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그냥 다이렉트로 투입하자.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 근데 나는 밤에 잠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맨날 밤을 새고서 낮에 자버릇하고 그래가지고 밤잠이 없어서 당직부사관 할 때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나 혼자 책 보고 있고 나 혼자 테레비 보고 있고 나 혼자 다 막 엎드려서 막 자고 막 당직 사관도 자고 막 발 올리고 막 이러고 자고 막 다 자고 있는데 나만 안 자고 있는 거야. 내가 동초도는 그 타이밍에 나가는 근무자들은 되게 곤욕스러웠던 게 나는 동초를 다 돌았거든. 군인으로서 임무 받은 게 있으면은 나는 그거는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했던 사람이거든. FM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서 해야 됐던 사람이라 거기다 밤잠도 없고 그러니까 근무 나오는 애들 막 두세 팀씩 내 타임에 다 다니는 애들은 다이렉트로 못 가고 다 동초 도는 거야. 이게 누가 그걸 끌었어.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자기네들 막 뭐 근무 투입해야 되는데 근무 투입 시간 안 지켜주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늦게 투입될 수밖에 없을 때 누구누구 병장이 그렇게 해서 근무 때 뭐 자기네들을 막 다그쳤다 막 이런 거 다른 중대 애들이 끌은 거야 날. 중대장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 왜 다른 중대 애들을 건드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무슨 다른 중대 애들 건드립니까? 너 막 근무할 때 다른 중대 애들 건드렸다고 막 지금 소원술이 지금 겁나 많이 올라왔다. 군장 싸래. 아 씨발 맨날 군장 싸.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 이번에는 진짜 억울합니다. 내가 중대장한테 그랬어. 제가 안 건드렸습니다. 그 안 건드렸는데 이게 몇 개씩 이렇게 나오냐고 막 이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도 보겠습니다. 막 봤어. 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그 내가 왜 그 근무하는 애들 왜 불렀냐면 다이렉트로가 하면은 근무 갈 때 교대 시간이 10분밖에 안 걸려. 10분도 안 걸려. 7분이면 가. 그 얘네는 맨날 갈아치다 보니까 뭐 15분 전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원래 한 30분 전에 일어나요. 40분 전에 일어나서 동초 돌아야 되는데 이 지네들이 갈아치고 피곤하니까 그냥 막 15분 전, 1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지네들이 준비하고 그 시간에 나오는 거야. 그 내가 가서 그쪽 중대한테 가가지고 야 지금 동초 돌아야 되고 지금 20분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동초 돌려고 지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빨리 나오라 그래. 막 내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자기들을 다그치고 자기들한테 막 헛소리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로 끌었어. 그래서 내가 중대장한테 정확히 얘기했어. 그 근무하는 애들이 끌었을 건데 그 근무하는 애들 데려다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날 동초 어떻게 돌았는지 동초 돌고 그거 내역 다 가져오라고. 그거 저만 돌았습니다 그날. 막 나 이랬어 내가 중대장한테. 나서. 그랬더니 중대장이 너 가봐. 너 우선 가고 내가 확인하고서 다시 부르다. 입 싹 닫더라고 중대장. 왜냐? 지가 확인해 보니까 갈아친 게 보이거든. 내가 그것 때문에 끊겨가지고 군장 돌 뻔했어요. 근데 찍힐만 한 게 워낙 그 제가 부대에 있으면서 조금 왈가닥이라 군교육 때 많이 갔다 왔죠. 대대장이 너 왜 사이버 지식정보방에 지금도 있나? 밥 먹는 시간에 뭐 했어? 밥 먹었습니다. 너가 저녁을 먹었다고? 예! 먹었습니다. 내가 밥 퍼줬다. 아까 제가 집안 두고 경례 드렸습니다. 안 갔거든. 대항시대 하고 있었어. 작전 장교 바로 완전 군장 싸라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밖에서 잤는데 개같다. 그리고 그 원래 당직 부사관들은 그 앞에 나와서 그 밖에 나와서 애들 그 탄 이거 조립하고 막 그 구령대 같은 데 있잖아. 사열대라 그러나? 사열대 뒤쪽 있는데 거기 문만 열려 있고 나머지 다 막혀 있잖아. 거기 앞에 나가서 자주 담배 피거든. 다 담배 펴. 당직 사관도 나가서 담배 피고 당직 사령도 담배 피고 그 앞에 나가서 밤에 밤새는 인원들은 나가서 담배 한 대씩 핀단 말이야. 나가서 담배 피고 있었어. 와, 나 찍어놓은 감 하나가 올라오다가 너 뭔데 근무 시간에 담배 피니? 잠이 넘어와서 커피에다 담배 한 대 폈습니다. 근무 시간에 담배 피게 돼 있어? 아닙니다. 담배 끄고 올라가가지고 나보고 뭐 쓰래. 그래서 담배 폈습니다.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너무 졸려서 폈는데요. 다음날 바로 행보관이 야 개보고 불러와. 상병 개 뭐 무슨 일입니까? 용무 줬습니다. 군장사. 저만 핍니까? 와 진짜 짜증 나더라고. 아니 진짜 다 친한데 한 2명 그 꼬라지 내는 애 있었어. 그 작전 장교, 작전 과장이었나? 작전 장교였나? 하여튼 작전 들어가는 애들이 재수가 없어. 하여튼 작전 거시기 고. 걔 아마 진급이 눈앞이라 막 뭔가 하나씩 잡아내고 그런 거 자기네 그 해프닝이라고 생각. 이벤트 자기 진급에 있어서 플러스 되는 이벤트라고 생각하나 봐. 우리 심즈해요? 예? 짜증 나더라고. 여튼 그래서 군교육 때 많이 갔죠.